자, 이번 시간에는 부울대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부울대수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명제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참, 거짓으로 이루어진 명제.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자,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부울대수는 이진수를 이용해서 명제들 사이에 그 관계를 나타낸 표현,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갈로 표현되는 논리식의 표현 방법을 배우고 그와 관련된 불대수 법칙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and, or, not 등의 논리 회로를 배웠죠. 그거를 논리식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 반대로 논리식을 회로로 구성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더 복잡한 불대수식,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을지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요 and, or, not은 각각 논리식으로는 and는 곱셈, or는 덧셈, not은 이렇게 바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었어요. 뒤에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통 바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출력이 1인 조건이 A가 0이고 B가 1일 때 출력값이 1이 된다. 이거를 논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돼요. 자, 요 표현식에다가 0, 1을 넣어보면 0을 넣으면 바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또 1이에요. 그럼 1과 1을 곱하니까 F는 1이 되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일 때 참이다 라는 거는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not을 붙이고 1이다 라는 건 그대로 쓰고 and인 경우에는 곱셈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A가 0 또는 B가 1이다 하면 A가 0이니까 이거는 A의 not 형태로 이 바를 붙여서 나타내시면 돼요. 그리고 B가 1 하면 B는 그대로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or이기 때문에 or는 덧셈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좀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자, A가 0이고 B가 1이다. A가 0일 때 그러면 A에다가 이렇게 바를 붙이고 B는 그대로 또 적고 그 다음에 A는 1, 그러니까 A 적고 B는 0일 때니까 B는 이렇게 not을 바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and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곱셈 형태로 여기는 or이기 때문에 덧셈 형태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가 있을 때에는 가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돼요. 여기에는 가로는 굳이 해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보통 높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할 때 곱셈 우선순위가 덧셈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곱셈을 나타내는 요 and인 경우에는 굳이 가로를 해주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르게 돼요. 자, 그럼 요 출력이 F가 1일 때에 대한 입력의 표현식을 살펴볼게요. 입력이 하나일 때 A가 0일 때 F가 1이다. 이 표현은 A를 그냥 이렇게 바를 씌워서 해주시면 되고 A가 1일 때 F가 1이다 하면은 A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이 두 개일 때 둘 다 0일 때 F가 1이 된다 하면은 둘 다 not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B가 1이고 A가 0일 때다 그러면 A 부분에만 not을, B가 0이고 A가 1일 때다 그럼 B 부분에만 not을, 그리고 A, B가 모두 1일 때에는 둘 다 not을 빼고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자, 이때는 각각 두 개의 입력이 있는데 A가 0이고 B가 0이고 A가 0이고 B가 1이고 이 동시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을 때 곱셈으로 적었죠. 곱셈 점을 적든가 아니면 생략하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시면 돼요. 세 개의 입력일 때에는 A, B, C가 0이다 할 때에는 0, 0, 0일 때 F가 1이다 할 때에는 이렇게 각각을 모두 이렇게 not을 붙여주시면 되고 C가 1일 때 그리고 나머지는 0일 때면 나머지 것들은 not을, C만 이렇게 not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00이 있는 부분에만 이 not 기호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불대수 공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공리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기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리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등등에서 배울 다양한 법칙들을 유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공리 P 약자를 써서 P1은 자,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이진으로 컴퓨터는 나타내죠. 이진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0 아니면 1의 값만 가져요. 그 외의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6개의 공리는 P2에서 P7은 요 AND와 OR에 관련된 공리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공리는 요 AND와 OR의 진리표로부터도 알 수가 있어요. AND는 0, 0일 땐 0, 0, 1, 1, 0일 때는 그때도 0, 그리고 1, 1일 땐 1이죠. OR는 0, 0일 때 0, 0, 1일 때 1, 1, 0일 때 1, 1, 1일 때 1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공리는 영역끼리 계산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는 AND든 OR든 상관없이 둘 다 00을 곱했을 때에도 0, 00을 더했을 때에도 0. 그래서 00을 AND하거나 OR하면 둘 다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행은 1, 1에 대한 거예요. 1, 2를 곱했을 때 1, 1, 2를 더했을 때도 1. 그러니까 똑같은 두 수 00에 대해서 1, 2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00일 때는 곱셈이든 덧셈이든 0이고 1, 2일 때에는 곱셈이든 덧셈이든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행은 서로 다른 값일 때예요. 곱셈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곱하면 0이 되겠죠. 이 파트죠. 덧셈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이 결과는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P6와 P7만 서로 다르죠. 그래서 00일 경우에는 곱셈이든 덧셈이든 상관없이 0이고 1일 경우에는 곱셈이든 덧셈이든 상관없이 1이지만 서로 다른 값일 때 0일이 있을 때에는 곱셈은 0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덧셈은 둘 중에 하나는 1이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P6와 P7은 서로 다른 결과를 얻으니까 이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 7가지 공리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법칙들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서 배운 공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법칙들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처음 배울 거는 이중부정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어떤 값을 낫을 두 번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을 낫하면 1이 되겠죠. 이걸 다시 낫하면 0이 돼요. 1을 낫하면 0이 되지만 이걸 다시 낫하면 1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이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동일의 법칙, 보완의 법칙, 항등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도 곱셈과 덧셈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의 법칙은 말 그대로 동일한 값을 연산할 때예요. 그래서 A하고 A를 곱하면 그냥 A, A랑 A를 더하면 A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값을 연산을 하게 되면 굳이 중복해서 적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로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거는 앞서 배운 공리에서 유도가 되는 거죠. 0과 0끼리 연산하면 0, 1과 1끼리 연산하면 1이었죠. 이건 곱셈일 때에도 그랬고 덧셈일 때에도 0과 0끼리 더하면 0, 1과 1끼리 더하면 1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리를 이용해서 이 동일의 법칙이 나오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칙은 꼭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하나로 줄이는, 이렇게 간소할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잡한 수식 중에 뭐 A, B라는 항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두 번 적어주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A, B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 C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거하고 묶어서 뭐 수식을 간소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 두 번째 A는 A, B, C가 아닌 A, B, D가 같은 항과 묶어서 간소화하는데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중복된 거를 하나로 줄일 때에도 사용하지만 다시 필요하면 늘리는 데에도 이 동일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원의 법칙은 어느 값과 그거의 낫끼리 연산을 하면 곱셈의 경우에는 0이 되고
덧셈의 경우에는 1이 돼요. 곱셈의 경우에는 어느 값과 그거에 낫이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에요. 그 0과 곱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서 공리에서 1 곱하기 0, 0 곱하기 1은 0이다 라는 걸 배웠죠. 이게 바로 보원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0이면 A 낫은 0이거나 1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해서는 어떤 값과 그거에 낫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 돼요. 그래서 이 공리에서도 1 더하기 0은 0 더하기 1은 1 이걸 앞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 A가 1이거나 0이면 A 낫은 0이거나 1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나온다는 걸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등법칙은 이 동일법칙과 보원법칙은 둘 다 이렇게 문자로 표현됐었죠. 이 항등법칙은 하나만 문자고 하나는 0 또는 1일 때예요. 자, 우선 A랑 0 또는 0이랑 A랑 곱하면 곱셈의 경우에는 0이랑 곱하는 것은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리고 1이랑 곱하는 것은 A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0이랑 곱하는 건 확실하지만 1이랑 곱하는 거는 확인을 해보면 A가 0이었으면 0이 포함됐으니까 0이 나올 거고 A가 1이었으면 1 곱하기 1이니까 동일 법칙 때문에 또 1이 나오게 되죠. 자, 덧셈의 경우에는 0이랑 더했을 때에는 0은 덧셈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서 A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1이랑 더했을 때에는 1이랑은 내가 0을 더하든 1을 더하든 무조건 1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붉은 색으로 칠한 거는 사실상 또 항등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 덧셈이나 곱셈을 할 때 어떤 연산을 할 때 임의의 값과 어떤 연산, 얘는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더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A랑 연산을 하던가 아니면 이 값에 대해서 이 I랑 A랑 연산을 하는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이때 이 값을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곱셈 같은 경우에는 1이랑 곱하면 이 A가 그대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그리고 덧셈에서는 0을 더할 경우에는 A가 그대로 나오죠. A 여기에 0을 더하면 돼요. 0을 더하면 A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이러한 항등원에 대한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항등원 정의를 지금 알아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덧셈 뺄셈 가지고 흔히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환은 앞, 뒤를 순서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B를 곱하든 B의 A를 곱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0, 0일 때 0이고 0, 1일 때 1이고 1, 0일 때 1이고 1, 2일 때 1이죠. 그러니까 0, 0일 때 같은 값이니까 교환하는 건 의미 없고 1, 2일 때도 같은 값이니까 교환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리고 0, 1이거나 1, 0일 때는 둘 다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덧셈도 5어니까 0, 0일 때 0, 0, 1일 때 1, 1, 0일 때 1, 1, 2일 때 1. 값이 같을 때에는 교환의 의미가 없고 값이 다를 때에는 둘 다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덧셈에 대해서도 A의 B를 더하던 그 순서를 교환해서 B의 A를 더하던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이 가로, 이 결합을 앞에 두 개를 해서 이 앞에 두 개를 먼저 연산하나 아니면 뒤에 두 개를 먼저 연산하나 이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셈도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냐 뒤에 두 개를 더하고 하냐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AND는 곱셈으로 표현됐고 덧셈 우어는 덧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곱셈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교환하고 결합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건 어떻게 하나요? A랑 B랑 곱하고 A랑 C랑 곱한 다음에 그거를 요 더하기로 연결해주죠. 그러니까 B, C를 더한 다음에 곱할 건데 곱셈을 각각 먼저 하고서 더해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곱셈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지금 보면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더하는데 그게 아니라 A랑 B랑 더하고 A를 B랑도 더하고 C랑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 A하고 C는 각각 덧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B, C의 관계는 곱셈이죠. 그래서 B, C 관계 곱셈이니까 여기도 곱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분배 법칙 요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얘는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하면 돼서 익숙할 텐데 요 분배 법칙은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하듯이 똑같은 법칙이에요. A가 B랑 곱하고 A랑 C랑 곱하고 해서 나온 게 AB, AC죠. 그리고 BC가 덧셈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여기를 덧셈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A랑 B를 더하고 A랑 C를 더하고 그리고 BC 관계가 곱셈이죠. 그래서 여기도 곱셈으로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헷갈릴 거라 얘는 더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덧셈 곱셈에 대해서 이러한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요 불 대수에서만 요 AND OR가 이와 같은 법칙이 성립하게 되죠. 자, 요거는 헷갈릴 때에는 요 집합처럼 그려봐도 돼요. 자, 이게 A, B, C가 있을 때 BC는 이게 되죠. 그 다음에 A는 요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똑같이 우변도 해보면 A하고 B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A하고 C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거에 대한 곱셈은 교집합이죠. 그럼 양쪽 둘 다 있는 거는 A 부분과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BC 교집합.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A하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얘가 바로 A, B죠. A 교집합 B예요.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논리식에서는 A와 B의 곱셈, AND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거에 낫한 거는 이 바깥 부분이 되죠. 요거는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아닌 것과 그리고 B가 아닌 것을 해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과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서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AM,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과 같고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하고 이거를 교집합한 것 같다라고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 교집합이 바로 곱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합집합이 덧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합집합은 덧셈, 교집합은 곱셈. 그리고 이 여집합이 바로 낫한 거죠. 낫. 여기도 낫,
여기도 not.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도 여집합 가지고서 이렇게 드모그란에 법칙했던 것처럼 이 부울대수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not이 보면 A하고 B로 쪼개지죠. 그럼 여기 요 중간에 요 길게 돼 있던 not이 여기가 쪼개지는데 쪼개질 때 기존의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게 되고 쪼개질 때 덧셈은 곱셈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법칙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2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많아질 때 이게 3개, 4개가 될 때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게 쪼개지게 되면 쪼개진 부분에서 덧셈은 곱셈으로 쪼개진 부분에서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이렇게 n개가 있든 쪼갤 때 그 부분의 이 연산이 덧셈이냐 곱셈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곱셈은 덧셈으로, 덧셈 곱셈으로 변경만 잘 해주시면 돼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요 A, B, C 요 전체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데 여기 덧셈이 있죠. 그럼 이 덧셈은 곱셈으로 바뀌면서 쪼개지는 거예요. 보면 여기가 낱낱이죠. 그러면은 낱이면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C에만 낫이 남고 이걸 분배하게 되면 A랑 C 낫이랑 이렇게 곱해지고 B랑 C 낫이랑 곱해지고 여기가 덧셈이니까 얘네 둘도 덧셈이 되죠. 자, 두 번째 예제는 지금 여기가 쪼개지고 있죠. 쪼개지고 있는데 여기 덧셈이 있으니까 여기가 곱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첩되고 여기도 중첩되죠? 그래서 없애주면 중첩되는 거 없애주면 이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CD를 얘랑 분배하게 되면 A바 CD, BCD 하고 가운데 있던 덧셈이 여기 그대로 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예제도 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에 낫이 있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를 먼저 쪼갤게요. 지금 곱셈이 이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까지 한꺼번에 쪼갤 수는 없어요. 덧셈 먼저 끊으면 여기 덧셈 부분에서 쪼갰기 때문에 거기가 곱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첩되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 바에서도 여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여기 곱셈이 있으니까 여기는 덧셈이 되죠. 그럼 여기 중첩되니까 또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끊게 되면 덧셈이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요 항에서 여기가 덧셈이고 얘를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A, B, E, F 여기 낫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낫하고 F를 C하고 곱하면 이와 같고 그 다음 또 D랑 곱하면 이와 같죠. 그리고 여기가 덧셈이었기 때문에 각 항들을 또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돼요. 다음 예제를 보면 이 낫을 여기 끊고 여기 끊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덧셈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얘는 중첩되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 여기 낫을 끊으면 더하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곱셈이 돼요. 여기도 낫을 끊으면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곱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CD 여기를 끊으면 곱셈이었기 때문에 덧셈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끊으면 곱셈이었기 때문에 덧셈이 돼요. 그리고 2는 그러면 중첩되니까 얘는 사라지고 여기도 중첩이라 사라지고 여기도 중첩이라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 요 수식에서 얘를 분배하면 C하고 E, C하고 F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D하고 E, D하고 F 해서 D, DF 이렇게 수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끊어줄 때 끊어진 위치에 있던 게 곱셈이냐 덧셈이냐 이걸 잘 주의해 주시면 돼요. 끊어줄 때 곱셈이었으면 덧셈으로 덧셈이었으면 곱셈으로 하면 되고 끊어줄 때 무조건 끊어주시면 안 돼요.
곱셈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수식은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끊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끊어진 상태에서 요 내에서 다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납에서 이렇게 곱셈 끊고, 이렇게 곱셈 끊고, 더하기 끊고, 더하기 끊고, 이걸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어요. 지금 곱셈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끊는 게 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흡수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에는 이쪽에 이야기에 펴놓을 거예요. 지금 A랑 A, B랑 더했는데 A, B는 사실상 A의 일부분이에요. A랑 B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A랑 B랑 곱한 거는 A와 B랑 교집합이에요. 이거는 A에 속한 값이죠. 그래서 A랑 더하면 결과적으로 A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더하고 이게 곱이었죠? 여기는 곱하고 더하기예요. 근데 사실 두 수식은 같아요. 분배를 하게 되면 AA 더하기 AB인데 지금 같은 값을 연산하는 거는 사실상 하나만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밑에 있는 거는 분배해보면 A, A하고 그 다음에 A, B가 돼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서 이 전체는 0이 돼서 없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A, B가 나왔고 자, 얘도 사실상 분배를 해보면 A 더하기 A 바 A를 A 낫하고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하고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둘의 관계가 곱하기죠.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죠. 얘네 둘도 곱하기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A 낫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라서 얘는 1이 돼요. 1이랑 곱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없애도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A, B만 남죠.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사용하던가 헷갈릴 때에는 여러분들 집합, 도형을 그려서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 법칙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합의의 법칙이에요. 자, 이거는 이야기에는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나타내면 좀 이해가 좀 편할 거예요. 자, 우선 A 더하기 B가 있고 A 더하기 C가 있으면 여기 B가 여기 있고 C가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사실상 없어도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면 우선 A 더하기 B는 지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낫하고 C 이거를 곱할 거예요. 곱한다는 건 교집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서 A 낫 더하기 C랑 교집합인 부분만 남겨볼게요. 우선 C랑 교집합인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죠. 여기가 C랑 교집합인 부분 그리고 A 낫인 부분과 교집합인 부분이 바로 여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얘만 남기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자, 이 부분과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B 더하기 C가 뭐예요? 지금 B 더하기 C가 요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라색 부분이 어차피 B 더하기 C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라색 부분이 B 더하기 C 외적인 부분에 있으면 B 더하기 C랑 곱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미 B 더하기 C 내에 지금 보라색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곱하지 않아도 얘를 곱하는 걸 굳이 더 안 해줘도 그냥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요거에 대해서 또 해보면 A, B, C가 있으면 자, A, B는 여기죠. A, B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A나 C는 C에서 A를 뺀 거에 해당하죠. 그럼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하기니까 합하면 요 빨간 부분과 이 파란색 부분을 더하면 돼요. 그런데 B 더하기 C는 뭐라는 거냐면 B, C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보라색 부분은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에 이미 포함되고 있어요. 굳이 이거를 더하지 않아도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줘도 되죠. 얘만 있어도 충분히 B 곱하기 C, B와 C의 교집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얘가 사라지고, 자, 여기 부분에서는 얘가 없어도 수식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살펴봤던 법칙을 한번 진리표를 이용해서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봤던 요 분배 법칙, 요거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 더하기 C를 A, B, A식으로 나눠주는 요거는 이 분배 법칙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분배 법칙이라서 이해가 편한데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좀 헷갈릴 건데 한번 이거에 대한 것을 진리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자, 우선 A, B, C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B, C가 1인 부분만 찾아보면 둘 다 1이어야지 요 곱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거랑 A랑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B, C가 1일 때뿐만 아니라 A가 1이면 이 결과는 1이에요. 그럼 A가 1인 부분은 여기에요. 결과적으로 A가 1이거나 B, C의 곱이 1인 부분은 전부 다 1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왼쪽 수식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면 A 더하기 B는 A하고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1인 거. 그러면 A가 1이던가 B가 1이던가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A가 1이던가 C가 1이던가 하니까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이 둘 중에 양쪽이 둘 다 1인 거는 이렇게, 자, 요렇게 둘 다 1이죠. 그럼 요렇게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자, 얘도 이렇게 덧셈을 각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도록 하는 것도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도 그 진리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더하기 B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나타난 거는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A, B 각각을 나타면 0, 0이니까 1, 1, 0, 1이니까 1, 0, 1, 0이니까 0, 1, 그리고 여기 0, 0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곱한 거니까 둘 다 1일 때 얘만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동일하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이 법칙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죠. 근데 보면 제가 곱셈과 관련된 부분, 덧셈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반반 나눴어요. 그리고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한 모양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0과 1을 서로 교환하고 곱셈과 덧셈 서로 교환해도 변환시켜도 등호가 성립해요. 지금 보면 여기가 곱셈이죠.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도 지금 이 모양꼴과 이 모양꼴이 동일해요. 자, 여기서는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그리고 0은 1로 바꿔도 동일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0과 1을 바꾼다고 해서 딱 0으로 표시된 건 1로 표시된 거는 0으로 바꿔주는 거지 A를 A 낫하는 건 아니에요. 변수로 표시된 건 그냥 냅두고 명확하게 0, 1 표현된 것만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 덧셈을 바꾸고 그 다음에 0을 1로 바꿔주면 요 수식이 돼요. 자, 곱셈이 이렇게 덧셈으로 바뀌고 0은 1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또 이와 같이 대응되게 되죠. 그리고 그한 결합은 너무 당연하고 분배 법칙도 여기가 더하기고 여기 곱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더하기로 바뀌고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니까 여기가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이 사실상 얘가 더 익숙한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아마 이미 알고 있으실 거고, 그리고 흡세 법칙, 합의 법칙도 해보시면은 쉽게 서로 좌우가 변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지난 시간에 배운 논리 회로를 논리식으로 바꾸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논리 회로가 있으면 이 게이트들에 맞춰서 이 출력 부분에 논리식을 따라가면서 적어주시면 돼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신호가 흐르기 때문에 그 신호 방향 맞춰서 차례차례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얘는 5어죠. 5어는 덧셈이야. 이렇게 C 더하기 D가 되고, 얘는 AND예요. AND는 곱셈이죠. 점. 그럼 여기는 A, B 곱으로 나타내면 되고, 여기는 또 AND니까 곱셈이어서 A, B랑 C, D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도 곱셈이니까 B, C를 B 닷가 C를 곱해주고, 5는 또 덧셈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곱셈, 곱셈, 곱셈이요. AND라서 곱셈, 곱셈, 곱셈. 그래서 A, B, C 이렇게 곱으로 묶어주고 B, D 곱으로 A, C 곱으로 묶어줘요. 그 다음에 이 5원은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죠.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는 5원이니까 다 더하기예요. 더하기로 이렇게 묶어주고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 여기는 AND니까 곱셈. 곱셈이니까 얘네들 다 곱해주면 돼요. 자, 다음은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바꾸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논리식이 있으면, 자, 곱셈이죠. 곱셈, 곱셈이요. 그러면 얘네들을 AND로 나타내고, A나 B, A, B나 B, C 이 각 신호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덧셈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오화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A나 B나 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을 여기는 그냥 A, B, C로 not 기호 없이 쓰고 not인 부분에는 이렇게 not 게이트를 연결하셔도 좋아요. not 게이트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굳이 not 게이트 별도로 안 적고 얘는 그냥 쭉 연결짓는데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논리식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AND로 다 묶고 그리고 오화 하나로 묶는 방식. 보면은 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합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AND 오화로 묶는 방식. 그 다음에 오화로 다 묶고 그 다음에 AND 하나로 묶는 방식. 보면은 덧셈으로 묶은 거를 이렇게 다시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맨 처음에 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보통 이거를 간소화시키면 수식이 보통 이렇게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단위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이 수식은 변수가 3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 여기가 변수 3개짜리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변수가 하나로 구성된 것도 있고 3개로 구성된 것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은 변수가 5개예요. 5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3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냈다가 이거를 보통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짜리, 어떤 건 2개짜리, 어떤 건 3개, 변수 3개로 구성된 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0 또는 1을 값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 출력의 논리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A, B, C에 따라서 0을 가질 때도 있고 이렇게 1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럼 결국 이 F는 A, B, C에 대한 어떤 함수, 논리식 형태로 표현하게 될 건데, 그럼 이 F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를 지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크게 2가지 방법을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첫 번째는 곱의 합 방식이에요. 영어로 하면 sum of product들의 합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줄이면 SOP로 나타내게 되죠. 이거는 보면은 지금 보면 1이 되는 값 있죠? 출력이 1이 되는 값. 이건 뭐예요? A, B, C가 010, 011, 100, 101 그리고 111 되죠. 이거는 AND 게이트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즉 010이다. 그럼 A나 B, C나 그래서 이걸 AND로 묶고 그 다음에 011이다. 그럼 A나 그리고 B, C는 이렇게 그래서 0은 이렇게 낫을 하고 0이 아닌 거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 요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AND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때도 1이고 요때도 1이고 요때도 1인 거죠. 그래서 A, B, C가 이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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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결과들은 오어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요 AND로 묶은 거는 이렇게 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지금 요 오어로 묶은 거는 이렇게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 곱으로 나타낸 것들을 다시 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곱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다시 합하고 있죠. 그래서 곱의 합이라고 sum of product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다시 정리하면 0은 낫으로 0이 아닌 값은 그대로 자, 요걸 보야 되겠네요. 0인 값은 낫으로 0이 아닌 값은 그대로 그 알파벳을 따라서 곱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AND항으로 곱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들을 다 OR, 즉 합으로 구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sum of product, 이 곱의 항으로 나타낼 때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최소항이에요. 민텀. 이 민텀은 모든 변수를 포함한 곱항, 즉 AND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변수가 A, B, C, D가 모두 있다 싶으면 출력 F를 이 4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곱들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 각각 A, B, C가 다 포함된 이 각각 값들을 민텀이라고 불러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F가 딱 변수 하나에 의해서만 값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가 1이면 그냥 F가 1이 되고 그리고 A가 낫이고 C가 1이기만 해도 F가 1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지금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된 거는 민텀이 아니에요. 지금 얘도 보면은 각각 그 부분이 그냥 항 하나씩으로만 표현됐어요. 얘는 항이 2개로만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민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 민텀이에요. 왜 최소항이 중요하냐면 이 최소항이 이 곱의 항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2개의 변수가 있을 때 최소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00이면 아까 0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낫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낫을 이렇게 바로 씌워서 낫으로 표현하고 1은 그냥 그대로 낫 없이 표현하고 1은 그대로 낫 없이 표현하고 그래서 00은 A 바 B 바의 곱 01은 A 바 B의 곱 10은 A B 바의 곱 11은 그냥 A B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 A, B가 지금 이진수로 00, 01, 10, 11이죠? 이거를 10진수로 따지면 0, 1, 2, 3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0, 1, 2, 4로 되면서 순서대로 요 항을 M0, 민텀의 M을 따서 M0으로 적고 소문자 M으로 적어요. 그리고 얘는 M1, 얘는 M2, 얘는 M3이 돼요. 여기서 0, 1, 2, 3은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주면 얻어지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입력에 따라 2개의 변수 A, B에 따라 출력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1인 부분은 자 0일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요 M1이에요. 10은 M2고 11은 M3이에요. 그때만 111이죠. 그럼 요 111이 되는 요 민텀을 더해주는 것으로 출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 F는 0일에 해당하는 얘랑 10에 해당하는 얘랑 11에 해당하는 요 AB를 더해주던가
그거를 M1, M2, M3의 합으로 나타내도 돼요. 그리고 합은 요 시그마를 통해서도 나타내죠. 시그마 M하고 그럼 요 1, 2, 3반 요 가로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곱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이 모든 변수가 표현되도록 해서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표현하든가 아니면 스몰 m, 요 소문자 m으로 표시된 거에 요 숫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든가 아니면 요 시그마로 묶어서 요 숫자만 표현해 주던가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가 3개인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법칙은 똑같아요. 0, 0, 0이다. 그러면 다 나온다. 해서 이렇게 곱하기 묶어주면 돼요. 만약에 1, 0, 1이다. 그러면 A하고 C 부분은 1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두고 0인 부분에만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0, 0, 0, 0, 0, 1 얘네들 이진수로 봤을 때 이거를 10진수 바꿔주면 0, 1, 2, 3, 4, 5, 6, 7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 m, 소문자 m에 뒤에다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M4다 그러면 요 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력 F가 여기서 1, 1, 1, 1, 1이다. 그러면 여기가 1인 항은 지금 A, B, C가 다 0, 0, 0이죠. 그러면 A, B, C가 모두 낫 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는 C만 1이에요. 그럼 C 빼고 A, B, C 빼고 A, B는 낫으로 C는 그대로 얘는 B, C가 1이죠. 그럼 A만 낫, B, C는 그대로 여기는 B만 낫이에요. 그럼 B만 요 바로 붙여주고 얘는 모두 다 1이죠. 그럼 A, B, C 이렇게 적어줘요. 또는 지금 얘항이 M0과 같고 요항이 M1과 같아요. 얘가 M3, 얘가 M5, 얘가 M7 따라서 0, 1, 0, 1, 3, 5, 7 0, 1, 3, 5, 7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0, 1, 3, 5, 7번 요 민항을 더해준다. 이렇게 나타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 표가 없더라도 요 숫자는 어떻게 얻었으면 이거를 10진수로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5다. 얘는 101을 이진수 101이 10진수 5예요. 이와 같이 매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1인 값들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0인 값들만 골라서 나타내도 돼요. 그러니까 0인 값들이니까 그때는 F에 이렇게 납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F가 0이 되도록 하는 값들이에요.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요거죠. 얘랑 얘예요. 그럼 보면 얘는 10진수로 2, 얘는 10진수로 4, 얘는 10진수의 6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2, 4, 6을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2는 이진수로 0, 1, 0이니까 0이라서 A는 not, 0이라서 C는 not, 1이라서 B는 그냥 그대로. 자, 6은 1, 1, 0이니까 A, B는 그대로, C만 not.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로도 이 소문자 M가 숫자로 표현한 거를 이렇게 A, B, C로도 이렇게 변환하고 또 반대로도 변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곱의 합 대신에 합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product of 썸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아까는 이게 SOP였는데 sum of product였는데 지금은 product of sum, POS로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OR로 먼저 묶은 다음에 AND로 묶어요. 이렇게 OR로 먼저 묶고 즉 이렇게 덧셈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곱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곱의 합일 때에는 민텀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합의 곱일 때에는 맥스텀을 사용해요. 맥스텀.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5어로 묶은 항이에요. 그래서 보면 A, B, C, D 변수가 A, B, C, D 4개일 때 A, B, C, D를 모두 사용했는데 5어로 묶고 그거를 곱으로
지금 묶고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4개가 다 쓰고 있고 4개가 다 쓰고 있어요. 얘네들은 맥스텀이에요. 근데 여기는 2개만 우아로 묶고 2개만 우아로 묶었죠. 2개만 우아로. 자, 이런 것들은 맥스텀이 아니에요. 자, 이 맥스텀, 최대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민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민텀에는 A, B가 0이면 낫으로 표현했죠. 근데 최대항은 오히려 0일 때는 그대로 쓰고 1일 때 이렇게 낫으로 표현해요. 1일 때 낫으로, 1일 때 낫으로. 그리고 여기를 합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 아까는 민텀 할 때는 20자 M을 썼는데 최대항이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맥스텀, 이것도 M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최소항의 민텀과 최대항의 맥스텀 해서 이 M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때는 대문자 M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 숫자 붙이는 방식은 동일해요. 00이면 10진수로 0, 01이면 1, 10이면 2, 11이면 3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0, 1, 2, 3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그 다음에 출력을 나타낼 때에도 민텀은 1인 애들만 골라서 합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 0인 애들만 골라서 곱하게 돼요. 자, 요 0인 애들, 00인 애들은 A 더하기 B였죠. 그래서 0이 나온 애는 얘, A 더하기 B가 나오고, 여기 01, 그럼 A 더하기 B의 바. 10, A 바의 B.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면 M0과 M1, M2로도 나타냈고, 지금 여기가 곱셈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M 하나 쓰고 0, 1, 2 숫자만 적기도 해요. 자, 이 시그마는 모두 더하는, 뒤에 있는 항을 모두 더하라고 하는 의미죠. 이 기호는 모두 곱하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써서 0, 1, 2에 해당하는 이 맥스텀을 다 곱하라 라고도 적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 최소항하고 최대항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소항은 이 입력 부분이 0이면은 낫으로, 그리고 1이면 그대로 나타내고 이거를 곱으로 묶죠. 이에 반해 최대항은 입력이 0이면 그대로, 1이면 낫으로 묶어요. 그 다음 이거를 더하기로 묶죠. 이렇게 더하기로. 그래서 보면 요 최소항에서 요 A, B, C와 요 최대항에서 요 A, B, C는, 즉 요 A와 요 A는 서로 지금 낙관계죠. B와 B 낙관계, C와 C는 낙관계. 그러니까 최소항에서 낫으로 표현된 애는 최대항에서는 낫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항에서는 곱이, 최대항에서는 덧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최소항을 낫을 하면 이 최대항이 나요. 한번 해보면 A, B, C, 이게 M 지우죠. 이것을 낫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를 쪼개면 A 낱낱 더하기 B 낱낱 더하기 C 낱낱이 되죠. 그 낱낱은 이렇게 상쇄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뭐예요? 바로 M0가 되죠. 그래서 최소항을 이렇게 부정하면은 최대항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수 관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SOP와 POS 나타내는 방법은, 이 SOP는 입력을 최소항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0인 애들은 낫, 1인 애들은 그대로 해서 곱셈으로, 프로덕트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출력이 1인 애들만 묶어서 합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에 반해 POS는 입력 부분이 반전해서, 즉 0인 애들은 그대로, 1인 애들은 낫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즉 입력을 다루는 게 좀 반대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위에 낫 표시를 해놨어요. 구분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항으로, 즉 덧셈으로, 썸으로 묶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최대항 중에서 출력이 0인 부분만, 출력이 이렇게 0인 부분만 곱으로 묶게 돼요. 프로덕트로 묶게 돼요. 그래서 SOP와 POS의
나타내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자, 그럼 이 최소한 최대항의 관계, 요 L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민텀 1, 2, 3, 4, 5에 대해서 F가 1이 된다. 그 경우에 이거를 좀 이렇게 또 풀어보면 민텀은 1인 애들은 그대로 0인 애들은 낫을 붙이죠. 그래서 요 1은 0, 0, 1이기 때문에 0이 붙은 부분에만 낫이 붙어요. 그 다음에 2는 0, 1, 0, 3은 0, 1, 1, 4는 1, 0, 0, 5는 1, 0, 1이에요. 그럼 0인 부분에만 지금 낫이 붙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럼 A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AC에서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민텀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요항들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따지면은 민텀으로는 1, 2, 3, 4, 5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0, 0, 1, 0, 1, 0, 각각 ABC가 0, 1, 1, 1, 0, 0, 그래서 1, 0, 1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은 낫하고 1은 그대로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 수식에서 전체 낫을 이중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값에 낫은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으면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식 이 등호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없애는 것도 가능하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때 변화하는 방식은 0은 바, 1은 그대로 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바를 만든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바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쪼갤 거예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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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그럼 이 덧셈은 곱셈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민텀 안으로 들어간 요 바는 또 쪼갤 거예요.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그러면 곱셈이었던 게 덧셈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낫이 이중으로 있던 것들 겹쳐서 안 보이니까, 자, 이중으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중으로 있는 애들은 여기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처럼 하나만 남는 애들만 이렇게 낫이 있게 돼요. 자, 근데 보면 지금 보니까 덧셈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맥스텀이에요. 맥스텀일 때에는 숫자로 바뀔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민텀은 0 부분에는 낫하고 1은 그대로 왔죠. 오히려 맥스텀은 1에는 낫하고 아닌 부분은 그 0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뀔 때 지금 낫이 있는 부분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 0, 1이에요. 그럼 0, 1, 0, 1, 0, 그죠? 그러니까 0, 1, 1, 1, 0, 0, 1, 0, 1. 이걸 다시 숫자로 바꿔주면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은 각각 1, 2, 3, 4, 5에 돼요. 사실상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시그마고 이게 m이었죠? 여기는 다 모두 곱한 이 기호에 여기가 라지 m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 맥스텀이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맥스텀의 곱들에 대해서 그 맥스텀을 이용해서 요 POS로 나타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낫이 있죠. 자, 1, 2, 3, 4, 5가 아닐 때가 돼요. 여기 낫이 있으면. 따라서 이거는 0, 6, 7일 때, 맥스텀 0, 6, 7일 때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1, 2, 3, 4, 5가 아닐 때. 근데 0, 6, 7일 때가 뭐냐면 F가 0일 때예요. 자,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F가 0일 때 맥스텀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F가 1에 대한 논리식을 만들 때에는 F가 1로 만드는 민텀을 다 더해주던가 아니면 이것처럼 0이 되는 맥스텀을 다 곱해주시면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맥스텀은 0일이 민텀으로 따질 때가 그게 반대라서 좀 직관적으로 이 맥스텀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논리식을 나타낼 때는 보통 민텀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sum of product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불대수 법칙을 이용한 논리식의 간소화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식은 sum of product, 즉 최소한 민텀을 이용해서 나타낸 수식이에요. 지금 변수가 a, b, c 최대 3개까지 있다고 보고, 그러면 모든 항이 a, b, c가 다 포함되어 있죠. 다 민텀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민텀들의 합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식을 불대수 법칙, 이번 시간에 배운 불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줄이냐면 지금 이렇게 묶고 지금 이렇게 묶었네요. 그래서 보면 요 A 바하고 B 이 부분이 서로 공통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A, B로 묶어주면 C바 C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서로 다른 두 값 더해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면 1이 돼요. 근데 1과 곱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죠. 1이 한동원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B가 공통되네요. A, B가 공통되고 이 부분만 다르죠. 여기가 C바, 여기는 C. 따라서 여기는 또 1이 되고 1은 없어져서 이와 같아요. 그리고 뒤에 A, B, C는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얘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자, 요 두 식에 대해서 A가 공통돼요. A가 공통되니까 A, B 바에 B, C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B바랑 B끼리 더해주고, B바랑 C랑 더해주고, 그리고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여기가 곱셈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곱셈으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더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로 바뀌어요. 근데 곱하기 1은 있으나 마나죠. 왜냐면 1은 곱셈에 대한 한동안이니까 결계에 영향을 안 미쳐요. 결과적으로 얘만 남게 되고, 그럼 A를 다시 B랑 곱하고 C랑 곱해서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아까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A, B, C였는데 여기가 A, C로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공통된 부분은 계속 묻고 있어요. 여기도 이게 공통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묻다 보면 이렇게 수식이 간단해지게 돼요. 그리고 적절히 분배 법칙 등을 또 활용해 주시면 좋죠. 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민텀이 여기 민텀 번호가 0, 1, 3, 5, 7일 때요. 이것만 주어져도 이 아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101이죠? 그럼 0인 부분만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들 민텀을 나타낸 후에는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B가 여기 A, B가 공통되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A 바하고 C가 있죠. 근데 여기도 A 바하고 C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A 바하고 여기가 C가 있어요. 사실 요 항은 한번 빨간색으로 쓰였죠? 그런데 A를 A 더하기 A로 나타내도 상관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항은 두 번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AC, AC. 자, 그래서 여기서 오고, 자, 여기서 A, B, A바, B 바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바랑 C로 묶고, 또 여기서 오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요 항은 두 번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고, A, C, 또 여기서 오고. 자, 이렇게 묶게 되면 여기가 서로 역관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1이라서 없어져요.
그냥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1가의 곱이니까 사실상 없는 거죠. 따라서 항이 이렇게 3개만 남게 돼요. 보면 또 여기에 C가 공통되죠. C가 공통되기 때문에 C로 묶어주면은 A가 A. 얘도 더하면 무조건 1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 그래서 여기가 사라지고 C만 남죠. 그래서 민텀으로는 이렇게 0, 1, 3, 5, 7인데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수식이 간단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변수가 2개일 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변수, 만약에 A, B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출력은 A, B가 00일 때 여기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일 때 여기도 0일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0일 때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1일 때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 여기가 각각 0일, 0일, 0일 해서 4비트에 대한 경우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0일 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여기만 1일 때, 1일 때, 1일 때, 1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지수는 총 1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2개면 이 진리표에서 이 행의 개수는 4개가 되죠. 이 4개는 어떻게 얻었냐면 변수가 2개니까 2의 2승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가 4개면 이 가지수는 다시 또 2의 4승이 돼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만약에 변수가 n개면 요 진리표 요 행의 개수는 2의 n개가 되고 그때그때마다 각각이 0일, 0일 두 가지니까 그게 행의 개수만큼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로로 이거의 개수는 2의 n승꼴로 나오게 돼요. 자, 지금은 요 2개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0진수로 1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진수로 6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F0부터 F15까지 그 논리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가 모두 0일 때는 A, B 상관없이 0인 거죠. 여기는 논리식이 그냥 0이야. 사실 A, B 둘 다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0이죠. F1은 A, B가 모두 1일 때 1이에요. 그래서 논리식은 A와 B의 곱이에요. F2는 여기만 1일 때죠. 여기는 1, 0이야. 1, 0일 때니까 A, B 반. 여기는 F3은 여기가 1일 때. 결국 A 값을 따라오는 거예요. A 값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A. 자, 여기가 1일 때는 0일일 때니까 0, 1. 그러니까 A는 not, B는 그대로. 여기가 1일 때에는 사실상 B를 따라와요. 그래서 B. 그리고 여기가 1일 때에는 사실상 서로 다를 때예요. 그래서 exclusive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min 텀을 이용해서 A not, B, A, B no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텀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일 때에는 1이 하나라도 있으면죠. 2개에 대한 5예요. 그리고 이쪽 반과 나머지 반은 서로 이렇게 부정인 경우죠. 그러니까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여기도 0이 1로 1이 0으로 1이 0으로 0이 1로 그래서 이렇게 반해서 서로 반대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낫을 시킨 게 요거예요. 여기서 낫 시키면 이게 다 쪼개지면은 더하기 곱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A 낫, B 낫을 곱한 거. 그리고 요 두 개는 서로 낫 관계니까 exclusive와의 낫은 X노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B니까 여기는 B에 대한 낫. 얘를 낫하면 이게 쪼개지면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고 요 앞쪽은 낫이 중복되니까 없고 B에만 낫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A면 여기는 A 낫. 여기를 낫하면 여기 쪼개니까 덧셈이 되고 A에만 낫이 남고 B에는 낫이 상쇄돼서 없어지죠. 자, 여기를 낫하면 그냥 낫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좀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텀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거를 줄이는 과정도 표현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F3 같은 경우에는 민텀의 합으로 나타내면
A랑 B 나타고 A, B의 곱을 이렇게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로 공통되죠. 여기가 1되니까 A가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나머지 값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그냥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요 AND, OR, NOT은 각각 곱셈, 덧셈, 그리고 요 바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부호대수 법칙들을 배웠는데 우선 파랗게 표시한 게 공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했었죠. 이 공리로부터 이와 같은 법칙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 배운 게 값은 0 아니면 1의 값만 갖게 되고, 그리고 같은 값끼리 계산할 때 0일끼리 하면 0, 1일끼리 하면 1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곱셈이든 덧셈이든 그 2로부터 동일 법칙이 얻어지죠. 그래서 같은 값끼리 연산하게 되면 곱셈이든 덧셈이든 이렇게 중복돼서 값이 있을 때 이게 하나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여기도 하나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대로 똑같은 값을 두 개로 중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아까 예시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1과 0이랑 또는 0과 1이랑 연산을 했을 때 곱셈은 0이 되고, 왜냐면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덧셈은 1과 0이랑 0과 1이랑 하면은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이 돼요. 즉 곱셈의 경우에는 꼭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덧셈은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곱셈과 덧셈이 결과가 달랐죠. 1로부터 나온 게 이 보험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값을 나타난 것과 곱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에요. 따라서 결과는 0이 나온다. 덧셈의 경우에는 어떤 값과 어떤 값, 그 값에 낫을 한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에요. 따라서 결과는 1이 나온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항등 법칙으로 곱셈할 때는 0이랑 곱하니까 무조건 0이 나오고, 그리고 1이랑 곱하면은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이 항등원이라고 했었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식에. 덧셈에 대해서는 0이랑 더하면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0은 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그리고 1이랑 더했을 때에는 1이 포함되면 무조건 1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환법칙은 앞뒤 순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결합법칙은 앞에 묶던 뒤에 묶던 똑같다는 거. 이건 일상생활에서 덧셈하거나 곱셈할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분배법칙도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라 잘 알 텐데, 지금 곱셈을 이렇게 각각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마 잘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얘는 통용되지 않는데 이 부울대수 법칙에서는 통용돼요. 얘는 덧셈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자, A를 B랑 더하고 또 C랑도 더하고, 그 다음에 원래 A, B의 관계가 곱셈이었으니까 얘를 또 이렇게 곱셈으로 묶어주는 거죠. 얘는 일상생활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이 부울대수 법칙에서는 성립하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도 원래 낯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쌍대성 원리라고 해서 0과 1을 변경시켜주고 곱셈, 덧셈, 곱셈으로 변경시켜줘도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로 대응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혹시나 헷갈리면 얘로부터 쌍대성 원리를 생각해서 이끌어서 내시면 좀 기억하시니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낫이 전체적으로 있는 낫을 쪼개할 때에는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고 쪼갤 때 덧셈은 곱셈으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집합할 때 이미 배운 법칙이라서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밖에 흡수의 법칙, 합의 법칙 등도 배웠었죠. 기억하기에는 이쪽보다는 여기가 좀 더 기억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신 다음에 이거를 쌍대성의 원리로 같이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배운 부울대수 법칙이 낫을 이중으로 하면 사라진다 라는 이중부정의 법칙도 있었죠. 자, 그리고 부울대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sum of product와 product of sum이 있다고 했었어요. sum of product는 입력 중에서
0에 해당하는 것은 낫으로, 이렇게 0에 해당하는 것은 낫으로,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해서 프로덕트로 묶은 것이 바로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프로덕트로 모든 변수들을 이용해서 곱으로 AND로 묶은 것이 최소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출력이 1이 되는 최소한들만 합으로, 그러니까 즉 5, 덧셈으로 묶은 것이 바로 sum of product예요. 그 다음에 POS, Product of Sum은 입력에 대해서 0은 그대로, 1은, 자, 0은 A가 아니죠, C죠. 그대로. 1은 이렇게 낫을 해서, 그러니까 0은 그대로 일부분을 낫을 해서 이거를 합으로, 덧셈으로 묶은 것이 바로 최대항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출력이 0에 해당하는 부분, 0에 해당하는 최대항들만 곱으로, 즉 AND로 묶은 것이 바로 POS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보면 최소항은, 이 최소항은 이렇게 스몰 n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게 되고, 여기 붙은 요 숫자들은 얘네들을 습진수로 바꾼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 맥스 텀, 최대항은 요 라지 M, 대문자 m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최소한과 최대항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낫을 한 관계, 상호보수 관계에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사실 SOP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편해요. 그래서 보통 SOP를 많이 사용해요. POS는 입력이 0인 그대로 1을 낫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그리고 출력도 0인 부분만, 0에 해당하는 최대항만 모아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부분의 0에 대한 낫 이런 것들이 좀 반대로 오히려 모으기 때문에 POS는 오히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SOP, Sum of Product로 많이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논리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이 SOP와 POS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하고 주로 SOP를 이용해서 논리식을 표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간소화시킨 거죠. 이 간소화를 시킬 때에는 보통 공통화로 묶다 보면 이제 간소화가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분배 법칙을 사용하기도 하고, 홉스의 법칙을 사용하기도 하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법칙들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논리식의 간소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르노 같은 것이 매우 유명한 논리식을 간소화시키는 방법이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